안녕하세요. 이번 달의 영업전략 변액보험 강의를 맡게 된 김기현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변액 종신보험의 파워세일즈 포인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는요, 변액 종신보험의 세일즈 포인트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현장에서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부분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액 종신보험의 파워세일즈 포인트 첫 번째는요, 앞서 시리즈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펀드 수익률과 무관하게 사망보험금이 최저 보증된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변액 종신보험의 가입 설계서를 여러 번 출력을 하다 보면 해지환급금에 따라서 이 사망보험금이 달라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0%, 3% 정도 수익을 난다라고 보면 사망보험금 1억이라는 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면은 사망보험금이 어떻게 될 거냐? 역시 1억이라는 사망보험금을 최저로 보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4.5% 정도의 수익을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망보험금도 덩달아서 올라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정이율보다 투자 수익률이 높은 구간에서는 플러스 변동보험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플러스 변동보험금을 상속자산에 이제 업해서 같이 드리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파워세일즈 포인트 두 번째는요, 변액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상속자산이 대부분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경우의 첫 번째는요, 계약자 적립금이 가입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사망보험금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납입 원금이 나오고 있고요. 기간별로 해지환급금이 나오고 있고 기간별로 사망보험금이 나오고 있죠. 자, 가입을 1억을 했는데요. 해지환급금이 계속 늘어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자, 사망보험금이 어느 시점에선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잠깐 드리고 넘어갈 부분이, 저희가 변액 종신보험의 가입 설계서를 출력을 해서 이렇게 넘기다 보면 사망보험금 지급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써 있냐면, 자, 기본보험금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립금의 105%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납입보험료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거를 사망보험금으로 드리게 돼 있죠. 가입금액과 해지환급금의 105%를 한 것과 기납입보험료 이 세 개 중에 가장 큰 거를 사망보험금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일정 시점이 되면 증가하는 이유는요, 해지환급금 자체가 사망보험금 1억을 초과하는 그 순간부터는 계속 사망보험금도 증가를 하게 되는 구조를 보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속자산, 즉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경우는요, 계약자 적립금이 예정 적립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플러스 변동보험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가입을 해서 보험회사에서는 예정이율이라는 확정금리를 적용을 하고 이런 예정 적립금을 충당 준비금으로 하나를 쌓아 놓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계약자 적립금은 실제로 펀드에 들어가서 투자 수익률로 운영이 되는 자금이 되겠는데요. 이게 바로 계약자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계약자 적립금이 예정 적립금보다 높죠. 그 높은 부분만큼의 플러스 변동보험금을 바로 상속자산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자산이 증가하는 세 번째 경우는 바로 추가납입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본 사망보험금이다 그러면 가입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억을 잡든 2억을 잡든 이렇게 기본 사망보험금이 책정이 되겠습니다. 가입을 하고 나서 여력이 돼가지고 펀드에 계속적인 추가납입을 하게 되면 기본 보험료 말고요, 추가납입 보험료로 인한 적립금이 있겠습니다. 예, 요 부분들을 추가로 상속재산에 같이 플러스가 돼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물론 살아있을 때 충분히 다 은퇴자금이나 아이들 교육자금이나 어떤 이벤트 자금으로 활용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상속자산이 증가하는 이제 네 번째 경우는요, 상품 중에 체증형 종신보험이라는 게 있겠습니다. 이 체증형 종신보험은 일정 기간 단계별로 확정적으로 체증을 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보험을 정상적으로 유지를 하는 한 어떤 기간이 도래가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자동적으로 보험금이 체증을 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체증형 종신보험을 보통 현장에서 활용을 하게 될 때는 환급률을 좀 더 높이는 전략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속세를 대비해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 없이 체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덧붙이게 되면 추가 납입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플러스 변동보험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조건 없이 체증한 후에 추가로 한 번 더 보험금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일즈 포인트 세 번째는요. 지금 저희가 이제 세법이 개정이 돼서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월 한도 150, 연간 한도 1,800 이상 초과하게 되면 과세 대상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런데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 종신이든 변액 종신이든 세법 개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단 이런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저축으로 전환하게 되면 역시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저축으로 전환하는 거를 배제를 하고요. 우리가 인출 기능을 통해서 종신보험 기능을 남겨놓고 인출 기능을 통해서 목적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겠고요. 요즘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사망보험금을 감액을 해서 생존 시에 선지급을 생활비 형태로 받는 부분이 굉장히 또 포인트가 될 텐데요. 이런 경우는 전부 종신보험의 큰 뼈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연금에 300만 원을 불입하는 경우와 변액 종신보험에 300만 원을 불입하는 경우를 다시 한번 짚어볼 텐데요. 보통 연금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불입하는 분들은 어떤 변액 쪽에 대한 투자의 개념보다는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공시율 연금을 선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시율 연금과 변액 보험을 비교를 해가지고 연금 자산과 상속 자산을 같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비교를 해본 겁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시율 연금이 현재 공시율이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와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두 가정의 경우에 적립금이 나오겠습니다. 자, 변액 종신보험은 현재 가입 설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3%하고 4.5%를 예를 들어서 적립금을 예시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65세나 70세 때 연금 재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게 되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70세 때 연금이 7억 7천 정도 만들어지는데요. 변액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가 만들어지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변액 종신보험을 연금 전환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를 인출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그대로 내가 300만 원씩을 20년 동안 낸 이후에 70세 시점부터 90까지 300만 원씩을 계속 찾아서 쓴 겁니다. 낸 돈을 전부 찾아 쓰고 나서 보니까 종신보험은 7억이라는 적립액이 남아있고요. 4.5% 수익을 가정한다 그러면 18억 정도의 적립금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 역시 7억에서 19억 정도 살아있죠. 자, 이걸 가지고 선지급 형태로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상속자산으로 남겨줄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연금과 종신보험을 비교할 때 가장 포인트를 잡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일즈 포인트 이 설계 중에 마지막 포인트는요. 바로 선지급을 해서 종신보험 형태는 그대로 두고 감액을 해서 생활비 형태로 선지급을 받을 때 연금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납입한 총 보험료는 1억 4,6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낸 거고요. 70세부터 85세까지 15년 동안 종신보험을 계속 감액을 해서 생활비를 받는다라고 보면 총 2억 9천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가 낸 돈은 1억 4천 정도 냈고요. 실제로 연금 형태로 받은 거는 2억 9천만 원 정도 연금을 받았네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망보험금을 보니 4,300만 원 정도의 사망보험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비과세 형태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포인트 네 번째는요. 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되겠는데요.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산가분들이 종신보험을 아주 괜찮은 절세 방법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종신보험은 결국은 수익자한테 지정이 되는 수익자 고유재산이죠. 그래서 채권 압류의 어떠한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속이 발생을 하게 되면 대부분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망보험금은요, 상속 분쟁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혹시나 유류분 청구가 들어왔을 때도 역시 고유재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매력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망보험금은 기본적으로 수령을 한 다음에 그 보험금을 통해서 다시 보험을 들고 2세대, 3세대 이렇게 상속 플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플랜이 되겠습니다. 자, 세일즈 포인트 5번째입니다. 변액종신보험은 보험료가 일반 종신보험보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 저렴한 보험료가 장기적으로 납입된다라고 보면 그 차액은 굉장히 커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액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펀드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적립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납입 펀드 구성이나 운용을 통한 별도의 적립금을 운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산관리도 별도로 할 수 있고 목적자금 활용도 할 수 있겠다. 이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되겠고요. 실제로 갱신형 특약들을 이 변액종신보험에 부과를 해서 계속 유지를 하다가 주계약은 60세 정도에 끝나고요. 갱신형 특약들이 만약에 계속 납입이 돼야 된다, 그러면 월대체 기능을 통해서 특약과 주계약인 사망보장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겠습니다. 자, 특히 실비보험이 없는 분들은 이 변액종신보험에 실비특약을 넣게 되면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 종신보험하고 비교해서 매력이 있는 게 추가납입 보험료에 대한 한도가 현재 없다라는 거죠. 자, 2배면 2배까지 전부 다 추가납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국공채 수익률이 최저금 리미트로 떨어진다라는 조건 때문에 회사에서 제한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액종신보험의 최근 핫 이슈는요, 연금을 선지급을 해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연금 전환을 하는 게 아니고 사망보험금을 감액을 해서 살아생전에 생활비 형태로 계속 이렇게 쓸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연금 선지급을 할 경우에 최저금리로 예정이율을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겠고요. 물론 예정이율보다 높은 투자 수익률을 가져갈 때는 생활비도 역시 덩달아서 늘어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변액종신보험의 세일즈 포인트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핵심 정리를 보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의 세일즈 포인트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고객 상담 시에 고객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컨설팅을 하는 게 핵심 정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